저한테 이제 도움을 주셨던 은인분이 계세요. 그래가지고 그 은인분한테 제가 꽤 많은 물건을 사다 드립니다. 그분이 되게 검소하신데 제가 이렇게 좀 뭐랄까요, 그 명품 같은 것도 좀 사다 드릴 때도 있고, 이렇게 원하시는 물건이 있으면 그보다 더 몇 배 좋은 거를 막 사다 드리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그분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게 이거를 뭐 돌아가실 때 이고 가실지 돈을 쓸 줄을 모르세요. 너무 검소하셔가지고 돈 쓰는 법을 모르셔. 그러니까 지금 아마 5060 그 연도에 태어나셨던 분들 중에 지금 한 7, 80세 뭐 이렇게 되신 분들 보면은 그렇게 검소하세요. 진짜 돈 쓸 줄도 모르시고 아끼고 막 그 주변에서 그러잖아요. 뭐 갈 때 뭐 들고 갈 거냐. 근데 그분들이 이제 보통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나중에 나 가면 자식들한테 물려줘야지. 이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그거랑 상관없이 개인적으로는 전 너무 은인이시라 제가 항상 감사함을 느끼고 있어요. 저한테 되게 많은 거를 주신 분이거든요. 그분이 그 주신 몇 가지가 저한테 지금 현재의 저를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 라서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러다가 제가 요즘에 이제 제 후배라고 하기도 뭐하고요. 거의 조카뻘이긴 한데 그 30대 애들을 보다가 제가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애들도 요즘에 이제 힘들게 살 거 아니에요. 정신 박힌 애들도 자기 이제 공과금 내고 뭐 식비하고 그러고 나서 검소하게 이제 뭐 월세 내고 뭐 이러면서 사는 친구들도 있어요. 집에서 사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럼 월급을 한 20%도 제대로 저축을 못 하는 거지. 한 달에 한 300 정도 보통 받더라고요. 보니까 연봉 5천이라는 숫자가 이게 상위 평균, 이게 평균의 오류거든요. 쫙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이 돈을 되게 많이 벌어요. 그래가지고 제 주변에도 1년에 한 억 단위를 세금 다 떼고 억 단위를 버는 분들이 계시긴 하는데, 그분들을 제가 이제 다 만나고 있으니까 그걸 뵙는 거지. 솔직히 제 주변에 보면은 뭐 한 달에 2, 300 버는 걸로 이제 그냥 검소하게 사시는 분들이 꽤 많단 말이에요. 그 중에 이게 내가 솔직하게 오늘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게, 그 중에 보면은 저도 그때는 그렇게 벌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20대 때 초반에 저는 일찍 경제 생활을 시작하니까 20대 때 초반부터 이제 돈을 벌고 쓰고 뭐 이런 걸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 당시에 진짜 아꼈어요, 진짜. 그러니까 돈을 아낄 줄을 모르는 애들이 생기는 거야. 돈을 쓸 줄은 아는데 돈을 아낄 줄을 모르는 애들이 생긴다고. 걔네들이 저한테 와서 상담을 하는데 습관을 바꿔 그러면 다 필요한 것만 샀대. 그래서 내가 네가 지금 차고 있는 그 시계는 필요한 거면 그러면 자기한테 보상을 해줘야 된대. 그래서 내가 야, 너랑 나랑 버는 게 다른데 너랑 나랑 지금 같은 시계를 차고 있다. 제가 이제 좀 비싼 시계를 차요. 시계는 가끔 이제 나갈 때 보면, 평소에는 쓸모없는 전자시계 같은 거 막 차는데, 그게 이제 제가 어디 나갈 때나 이럴 때 보면은 좀 비싼 시계 찰 때가 있어. 근데 걔도 똑같은 시계를 차고 있는 거야. 그게 걔 월급보다 좀 비싼 거거든요. 그러면 월급 몇 달치를 넣어야지 그게 되는 건데, 그거를 차고 있으면 그게 말이 되냐. 그 다음에 자동차도 저도 중형차를 타고 다니긴 하는데 걔도 중형차를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러면서 돈이 안 모인다 그러면 너는 그거는, 저는 이제 그 할부가 없어요. 아예 차가. 그래서 너 그거 할부야 뭐야 그랬더니 할부라는 거예요. 한 500만 원 넣고 나머지 다 풀할부. 미치는 거예요. 나는 무슨 늙어 죽을 때까지 그 차 탈 거야 막 그랬더니 자기는 처음에 그 생각으로 탔는데 이제 못 아끼는 거예요. 다 필요하다는 거야, 그런 게. 그러니까 차에다가 막 뭐 꾸미고, 저는 되게 유명해요. 차를 나온 그대로 타요, 저는. 1년에 세차 2번에. 저는 그 안에서 뭘 먹지도 않고 담배도 안 피고 그냥 차만 타고 내리고 하니까 먼지만 털어주고, 이렇게 눈 맞았을 때도 비 오는 날 기우제지네요. 이렇게 비 와라 그래서 차가 부식되면 어쩌냐 모르는데 닦으면 깨끗하더만 뭐. 저는 세차장 가면 막 거품 뿌리고 물 뿌리고 그러고 가버려요. 제가 귀찮아, 빨리빨리 해야 돼. 난 그거 막 바짝바짝 닦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왜냐면 나한테 중요한 건 이 지금 제가 물론 이제 외제차를 타고 다니긴 하는데, 나한테 중요한 건 이 차를 타고 과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솔직히 안전을 위해서 그 차를 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차를 빨리 닦아야 돼, 너무 더러워서. 그러니까 세수는 해야 돼, 이거랑 비슷한 거거든요. 좋은 차일수록 이제 좀 닦아놓으면요 바짝바짝해요. 코팅 잘 돼 있어서. 그래가지고 처음에 받을 때도 코팅을 많이 해서 탔는데, 어쨌든 그게 벌이가 제가 이제 어느 정도 막 벌고 나서 그 차를 산 거거든요. 저는 그 전까지만 해도 제가 말했잖아요. 뭐 마티즈 타고 다니고 뭐 막 진짜 막 그 차가 고장날 때까지 탔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뭐 그런 경우가, 그러니까 자기 소비를 못 줄인 거예요. 뭐 차가 없다고 쳐도 어떤 행동을 하냐면 월급날 되면 월급을 거의 대부분 다 써버려요.
집에서 용돈 받아 쓰는 애들도 있고. 그러니까 지출을 못 줄이는 애들이 굉장히 많다. 근데 이 원흉에는 누가 있냐면 제가 죄송한데 이거는 좀 부모 탓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세대 그러니까 부모님 세대가 좀 잘못한 게 뭐냐면 요즘에 애들은 더 심하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주는 족족히 다 써가지고 돈을 못 주는 거야. 이해가세요? 그래서 저번엔가 저한테 상담을 왔어. 이제 애가 이제 공부를 좀 시키려고 한다. 공부를 안 하고 사춘기가 세게 오고 그놈의 사춘기는 세게 오면 뭐 아무것도 못 건드려요? 그러니까 나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사춘기가 세게 온 것과 애가 공부를 아무것도 안 하고 기능이 정지된 거는 무슨 상관관계가 있으며 애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거는 무슨 상관관계라는 거예요. 그게 어머니 아버님이 이제 결국에는 걔한테 져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애한테 도움이 되냐고. 그 기능 자체가 망가지는 거야. 대표적으로 요즘에 핸드폰 있잖아요. 핸드폰. 애들이 5분만 쉽게 제 지인 중에 정신과 의사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100% 제가 장담 드리는데 뇌를 엄청나게 박살을 내놓는 거야. 담배 피는 거 그것보다 더 안 좋은 거예요. 뭐냐면 애가 5분만 쉽게 그로 핸드폰 딱 들어가지고 핸드폰에서 리스 쇼츠 딱 보잖아요. 그러고 나서 들어가서 딱 5분 다 끝났는데 핸드폰 딱 내려놓고 공부 시작해. 절대로 걔 집중 못해요. 제가 장담하는데 절대로 그 상태로 집중 못합니다. 근데 애들은 그걸 집중한다고 착각을 해요. 수업 딱 시작하면 애들이 졸기 시작해요. 그래서 원래 쉬는 시간에는 핸드폰을 보면 안 돼요. 그거 보면서 이덕거리고 있으면 안 돼. 공부가 목적이라면. 또 여기 댓글 달고 뭐 공부만이 답이냐. 그래요. 공부만이 답이 아닌데 공부가 목적이라면 그 행동은 아니야.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고 앉아있는 거예요. 요즘에 애들이 와가지고 이제 사춘기 왔다고 어머님들이 이렇게 막 애들의 어떤 비율을 다 맞춰주고 와버리면 버르장머리가 진짜 개싸가지가 없어져서 와요. 그러니까 학원에 이제 막 보낸다고 오셨는데 제가 그럴 때마다 맨 얘기 끝에 어머님들이 이제 인정을 하지만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로 물어보면 제가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뭔지 아세요? 그럼 이제 우리 아이를 정신 차리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어머니 근데 애한테 용돈 주세요? 정확하게 용돈을 자기가 한 달에 관리하라고 주세요? 유흥비 말고 한 달에 자기가 먹고 차 타고 뭐 이런 거 주세요? 그러니까 아니요 이렇게 대답하는 분 되게 많아요. 그럼 제가 답 없다고 얘기 드려요. 돈으로 애들을 관리하는 거는 쪼잔하다. 그럼 쪼잔한 사람한테 뭐하러 지금 이 얘기를 들어요? 다 나가시면 돼요. 그런 분들은. 어머니 아버님들 나가가지고 돈 버는 이유가 뭐고 중간에 학원을 그만두고 이렇게 하나 안 하나 소용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꼭 공부 때문에 그래요? 돈 늘어가니까 그렇잖아. 왜 돈에 엮여있는데 돈을 창피하게 여겨요? 그리고 애 공부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 인생 잘 먹고 잘 살려고. 잘 먹고 잘 살려면 돈이 필요해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돈을 멀리하라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돈을 멀리하라는 사람하고는 친하게 지내시면 안 돼요. 자기가 합법적으로 꾸준하게 노력해서 번 돈은 굉장히 소중한 돈이고 그 돈을 굉장히 아껴야 돼요. 그리고 남의 돈도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돈은 멀리하는 게 아니라 소중하게 여겨줘야 되는 거야. 남의 돈은 소중하기 때문에 그걸 함부로 훔치거나 만지면 안 되는 거고 내 부모 돈조차도 내 돈이 아닌 이상 나한테 준다 그러면 감사할 줄 알고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 쾌락을 위해서 돈을 쓸 때도 이 돈이 굉장히 소중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의 경제 교육을 안 시키고 아이들이 자기 지갑에 얼마 있는지 세뱃돈 받으면 그냥 통장에 넣어놓고 지 원할 때 야금야금 쓰게끔 이렇게 만들어 놔놓고 애들이 벌벌 떨기를 바란다? 세뱃돈도 엄마 아빠 부모님한테서 나온 거예요. 애한테는 한 달이 건너서야 그러니까 엄마 아빠 때문에 받은 거기 때문에 회수하셔도 상관없어요. 관리할 수 있게 가르쳐 주시는 거지. 엄마가 관리해줄게 아빠가 관리해줄게가 아니라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보고를 해주셔야 된다고 애한테도. 그래서 그 돈이 장기 투자돼서 떨어지거나 오르는 걸 보여주셔야 된다고.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게. 근데 아이한테 무섭게 대하라는 거 그것도 어렸을 때 쭈쭈 이러면서 안 해주고 무슨 아동학대범을 만들어 나랑 얘기하는데 내가 아이한테 어떤 금전적 교육을 안 시킨다는 거는 굉장히 멍청한 행동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나중에 커서요 아이가 돈 관리하는 게 안 돼요. 뭐 가계부 쓰라고 그랬더니 가계부 어플 갖다가 자기 이제 카드값 나가는 거 막 지출 나가는 거 거기 다 나온다고. 그건 데이터고 네가 써야지. 네가 지출을 하고 쓰면서 가슴이 아파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그 애들이 커서 어른이 되면 이제 30대 애들 같은 경우도 지가 지출을 그 보상 심리를 못 견디는 거예요. 이건 꼭 사야 돼 이러는 거죠. 저도 개인 사업도 하고 지금 학원업도 하고 있으니까 돈을 찌끔 벌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술, 담배를 아예 안 한단 말이에요. 자, 술, 담배를 안 하면 한 달에 얼마나 아껴지는지 모르시죠? 굉장히 많이 아껴집니다. 진짜 농담 안 하고 굉장히 많이 아껴져요. 그래서 저는 그 돈 갖고 저 뒤에 있는 막 저런 거 사는 거예요. 저기 뒤에 있는 쟤는 저 바이오 로보라고 해가지고 이거 알면 노인인데. 자, 근데 바이오맨입니다. 저거 예, 국내에서 몇 개 찾아보기 힘든 거예요. 저거 리모컨으로 애가 걸어가요. 찍찍찍 이렇게.
네, 그러니까 나이가 되게 많은 애요. 네, 근데 중요한 건 저런 거 사서 이제 제가 진열을 하고 있는 공간이 또 따로 있어요. 저는 저희 학원 다니는 애들은 제가 보여주거든요. 보여주는데 너무 웃긴 게 나보고는 그건 돈 아깝지 않냐고. 그러니까 지가 좋아하거나 지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닌 거야. 그래서 너는 그럼 어디다 쓰니? 그러니까 그 돈이면요 맛있는 거 사 먹고요. 옛날에 그런 거 있어요. 그 게임 중에 발로란트, 지금은 이제 한물 갔는데 발로란트 스킨 산다고. 그게 뭐냐면 사이버의 캐릭터에 뭘 입히는 게 있어, 겉에. 그러니까 실존하는 물건이 아니야. 차라리 그 돈이면 비트코인을 사지, 빠가살이더라. 그러니까 그런 데다가 투자를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 돈을 가랑비에 옷 젖는 지출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내 돈, 내 물건, 이거는 있어, 애들이.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많이 착각하는 게 내 돈, 내 물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월 들어오는 어떤 용돈, 월급 같은 용돈이 있어야 되는 거고, 이 용돈 안에서 내가 생활하는, 뭐 예를 들어 내가 버스를 탄다든가, 내가 뭔가를 사 먹는다든가, 이럴 때 쓸 수 있는 돈을 책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 안에서 남한테 선물도 하고 남한테 뭔가를 할 수 있게끔 돼야 돼요. 이게 8년 전만 해도 그런 애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 제가 식빵 토스트를 제공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걸 제공하고 그다음 코코아를 제공했는데 점심때 정도 됐는데 방학에 그때는 이제 오전 수업도 좀 있었거든요. 근데 와가지고 그걸 먹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저 이거 몇 개 더 먹어도 돼요. 먹어 그랬더니 야 근데 맨날 너 매일 거의 여기 와서 먹는 것 같다. 그러니까 먹지 말라는 건가요? 아니 그건 아닌데 너 왜 그래? 그러니까 돈을 아껴야 돼서요. 나쁜 새끼인데 근데 생각해보니까 근데 그 돈을 아껴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걸 보면서 자기가 월 받는 용돈이 있는데 그 식비에서 좀 아끼고 대신에 하고 싶은 걸 하겠다라는 건데 그때는 애들이 보통 물건이었어요. 요즘에는 막 뭐 희한찬란한 거 하더라고. 요즘에는 뭐 게임 결제하고. 나보고는 저런 거 산다고 돈 아깝다 그러는데 그거는 네 생각이고요. 저게 지금 가치가 지금 저기 있는 그 장난감들의 가치가요 되팔아도 되게 높은 것들만 사요. 물론 이제 쓸데기 없는 것도 제 마음에 들면 좀 살 때가 있는데 적어도 니네가 갖고 있는 물건보다는 훨씬 더 가치 있다. 보관도 훨씬 더 잘해놓고 저장하는 공간이 따로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예. 근데 아이들은 그런 거를 전혀 안 한다는 거지. 요즘 세대 애들이 뭐 그런 거를 해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 같은 경우도 처음 이사 올 때부터 제가 그 로봇 피규어 같은 경우나 뭐 레고도 제가 이제 좀 비싼 걸 모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를 적립할 수 있는 공간을 애초에 장식장을 짜고 그 안에다가 이제 집어넣기로 생각을 하고 이사를 온 거니까 그래서 집을 좀 넓은 집을 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본인들이 지출하는 것들이 얼마나 가치 없는데 지출하고 있는지 좀 알아줘야 되는데 그런 지출을 한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많이 못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계속 너가 왜 이렇게 찌질하게 살고 있느냐라고 하면 지출을 최대한 줄이는 방법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진짜 나는 내가 진짜 못 벌 때는 진짜 나 아침에 그때 햇반도 제대로 없을 때예요. 햇반이 더 비쌀 때라 밥 해가지고 그 다이소 밥그릇에다가 해가지고 밥을 이렇게 랩으로 싸가지고 냉동밥을 해놨어요. 그리고 막 반찬도 미리 다 해놓고 그러고 살았어. 그 막 말도 안 되는 그 멸치 반찬에 밥 먹고 매일 뭐 컵라면도 비싸서 일반 라면 사가지고 그것도 반 개씩 끓여 먹고 막 그랬거든요. 국물은 있어야 되잖아요. 난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래서 지금도 남아있는 게 예를 들어 매일 햄버거를 먹는다, 매일 뭐 제육볶음을 먹는다 그래도 매일 똑같은 걸 먹을 수 있게 그게 기능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질려하지 않고 계속 먹어요. 그냥 조용히. 매일 카레만 먹으라도 매일 카레만 먹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저는 먹는 거에 대해서는 불평불만을 많이 하진 않아요. 맛있는 거 먹는 건 저도 좋아하는데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배를 채우기 위해서 먹는다 이렇게 했었는데 나이 먹으니까 뭐 배를 채우기 위해서 먹는다보다는 늙어 죽기 싫으면 빨리 먹어야 되겠다. 머리털 빠지기 싫으면 빨리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근데 어쨌든 많이 버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잘 아끼는 거. 이게 돼야 되는 건데 그거를 안 가르친다. 이게 어디서도 티가 나냐면 이게 결국에는 뭔가를 아낀다는 게 제어거든요. 우리가 이제 아이들 교육하다 보면 어머님들이 사춘기라는 얘기를 좀 빼고 얘기할게요.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됐던 게 고등학교 올라가면 안 돼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공부시키다 보면은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사춘기 지나면서 이제 자의식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고
이제 꼴값을 떨고 우리 집에 병 부족할까봐 연병을 막 떨고 있어요. 덜덜덜덜. 근데 이렇게 되면은 애들이 엄청 불만이 쌓이면서 해도 안 된다라는 개소리를 짓거립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때까지는 그래도 부모가 시키면 귀찮지만 해야 한다. 뭐 초등학교 때까지 듣는 애들도 있고 이거는 천차만별이야. 요즘에 어머니들이 너무 애들한테 얕잡아 보여져가지고 위계가 없어. 친구 같은 엄마, 친구 같은 근데 그냥 친구가 아니라 잡밥 친구야. 가끔 엘리베이터 탔는데 지 엄마 욕하는 애새끼들 보면서 아 이런 신발이 막 이러면서 자기 엄마에 대한 호칭이나 할머니에 대한 호칭을 그렇게 하고 앉아있어요. 새로운 핸드폰 안 사준다고 지렁이를 하잖아 막 이러고 가요. 많이 봐요 요즘에. 왜 반려견을 키우셨어?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좀 그런 기강을 잡아놓으셔야 돼. 어떤 부모님은 여기다가 집에서 꽉 잡고 있는데 바깥에서는 애가 난리 핀다 그러는데 천성이 3단 변신이거나 천성이 반려견이거나 이 새끼는 아니면 엄마 보는 앞에서만 하면 엄마가 외부 얘기를 안 듣는 거야. 그럼 애는 나가서 했는데 엄마한테 귀 안 들어가네? 아씨 3단 변신 짓 해야지? 그러면서 막 지 꼴리는 대로 하고 다니는 거예요. 집에서는 엄청 착한 척하고 엄마는 다 속아. 엄마는 그 앞에서는 막 엄하게 그러면 애는 그걸 설설 겨. 보통 어머니들이 막내 귀여워하다가 막내가 엄마 머리 꼭대기? 아니 할머니 할아버지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하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어요. 그런 거 보면서. 근데 많아 그런 부류가 이제. 절대 다수는 아닌데 많아요.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얘네들이 안 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자제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시간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시간을 막 쓰는 거지 애들이. 그러니까 핸드폰 들어가서 똥뚝간 들어가는데 뭔 놈의 똥을 싸는데 장을 뒤집어 뭐 곱창 만드니? 1시간씩 앉아있고 샤워하면서도 핸드폰 들고 들어가. 요즘엔 방수된다고. 대가리가 방수가 안 되나 봐요. 그래서 대가리에 물 들어가서 자꾸 오작동을 일으키는지 말을 쳐 안 듣고 하고 싶으면 해야 되고 핸드폰 들고서 무슨 광기 어린 눈으로 광견병 걸린 반려견처럼 눈은 동그랗게 뜨고 그러고 앉아있는 거죠.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지금 어렸을 때부터 자제하는 능력을 안 키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애가 왜 그 주는 시간이나 핸드폰 만지라 그러면 그렇게 눈을 휘번덕하고 자기 쉬는 시간에 집착을 하느냐. 여기에 또 어머님들, 아버님들 제가 욕을 좀 할게요. 왜 애한테 약속을 하고 안 지켜요? 아이한테 분명히 이거 안 하면 더 좋은 걸 해줄 거야 라고 했으면요. 예를 들어서 너 게임 그거 안 하면 나중에 쉬는 날 한 번에 몰아서 2시간 하게 해줄게 이야기를 했으면 아무리 급한 게 있어도 그 약속을 먼저 지키셔야죠. 아이랑 실내를 다 깨놓고 나중에 애가 엄마 머리 위에 올라갔는데 실내 깨지고 자 생각을 해보세요. 나중에 애가 엄마 머리 위까지 올라갔어 이제 간을 봤더니 엄마 쪼네? 엄마 겁먹었네? 아 그럼 협박해야지? 이렇게 간단 말이야 애들이. 말을 안 들어. 어머니가 막 말로 해요. 제가 말했잖아요. 요즘에 길 가다가 애들한테 막 뭐라 그러면은 위아래로 꼬라봐요. 근데 아무것도 못해. 지보다 피지컬 크거나 아니면 더 살아와 보이거나 개소리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까불 못 쳐. 꼬라보고 앉아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하는 말이 꼭 똑같아. 이런다가 뭐 달라져요? 전 안 바뀔 거거든요. 그러다 이제 뭐 재수 없어가지고 진짜 익명성 보장받을 때 처맞으면은 누군지도 못 잡는 거야 요즘에는. 요즘에 마스크 쓰고 다니고 모자 쓰고 다니면은 그게 정상이잖아요 요즘엔. 애들이 나가서 자기 부모한테 하는 행동이 고스란히 바깥에서도 한다 어른들한테. 근데 결국에는 걔도 어른이 되고 걔도 언젠가는 늙고 걔는 근데 능력이 없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더 3단 변신 취급받는다. 그러니까 어머니들한테도 자제력을 키워라 하는데 어머니 생각해보세요. 어머니가 나중에 다 끈 떨어지고 용돈 필요할 때마다 돈 줬어. 엄마 카드 주고. 그놈의 엄카 주지 말라고 몇 번을 얘기하는데 거기다가 애가 원하는 거 힘들게 하는 거 다 막아줬어. 그러고 나서 엄마 억울하다고 얘기하면 이게 어떻게 보이는 줄 알아요? 애 눈에는 아 내 잡밥 호구 친구가 내 밑에 있는 잡밥 호구 친구가 말만 친구인 거야 말만. 내 빵 셔틀이 지금 나보고 지금 불만 토로하네? 아 듣기 싫어. 근데 또 내가 이 친구 잘못 건들면 나 또 호로 새끼 되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이 요만큼 남아있는 거야. 양심에 털이 겁나 나있는데 양심이 요만큼 남아있는 거야. 그런데 무슨 걔한테 공부를 시켜. 각오가 없잖아 각오가. 걔는 나가면 어른들한테 똑같이 해요. 제가 어머님들한테도 얘기하는 게 중학교 때 됐는데 초등학교 때 됐는데 고등학교 때 왜 안 되느냐. 그 사이에 변질된 거야. 그 사이에 상한 거야 애가. 한 번 상한 애가 돌아오려면요 정말 트라우마급의 뭔가 강펀치를 한번 쳐맞아야 돼요. 근데 어머니들 그거 보면 또 가슴 아프잖아. 아버님들 그거 보면 또 난리 나잖아. 내 귀한 새끼 그게 반려견 새끼인지도 모르고.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고등학교 가서 난이도 올라가잖아요. 그럼 애가 엄마 나 좋은 대학교 가고 싶고 공부를 해야 되겠는데 이제부터 알아봐줘. 근데 개 늦었어. 발등에 불 떨어지지 않았어. 이미 무릎까지 다 탔거든. 없어 다리가 이렇게 보면. 엄마들이 대화로 해야 된다.
이걸 어렸을 때부터 꾸준하게 시전한 분들이 나중에 애가 못하겠어, 나 너무 힘들어, 막 우엥 이래버리면 나중에 뒤에 가서는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학원을 그만둬. 왜? 학원에서도 깽판을 쳐, 애가. 학원에서도 정말 잡밥 찌끄레기 같은 깽판을 쳐요. 뭐 깡패 같은 게 아니야. 선생님한테 중간에 분을 못 이기고 눈가리를 이상하게 뜨거나 그렇다고 대들지도 않았어. 그리고 아니면 숙제를 계속 안 해가는데 선생님이 남으라 그러면 남고 또 학원도 늦게 가고 학원 앞에다 내려줬는데 학원에 안 들어가. 자기한테 선택권을 시위를 하는 거야. 왜? 분노가 차거든. 분노가 차. 나한테는 여지껏 해줬던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말을 안 들어요. 자제력이 없어. 학부모님들도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게 결국에는 시간적 누적이 있어야 돼요. 어렸을 때. 어떤 분들은 뭐 재능의 영역이다 그러는데 재능이 없으니까 노력을 하지. 재능이 있었으면 노력 안 해도 돼요. 딱 봐봐. 걔 노래 부르는 거 봐봐. 뭐 어렸을 때 우리 집 가수다. 근데 가수야 걔가? 우리 집에서 제일 잘생긴 걔가 솔직히 잘생겼냐고 걔가. 양심을 진짜 제사상에 올리지 맙시다 우리. 뭔가를 참고 견디지 못해. 동굴에 넣어놓고 마늘하고 쑥하고 이제 사자랑 곰 이렇게 같이 넣어놓고 한 하루만 가더라도 다음날 정신 차릴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에버랜드에 요구하시면은 해주실 거야. 근데 애들 뭐 시간이 없다. 개소리 좀 작작합시다. 우리 애 핸드폰 쳐보는 시간만 줄여도 되는데 그거 쌓을 용기 없으면 하지 마세요. 그런 욕심 내지 마셔. 애 미래에 대해서. 불가능하니까 그런 거. 원래 갖고 있는 아이의 그냥 현재 갖고 있는 그 개뿔도 없는 그 밑바닥을 갖고 좋은 대학교를 가려고 한다. 불가능하다고. 아무리 진짜 좋은 선생이 나타나고 공자, 맹자가 나타나도 불가능하다고요. 옛날에 맹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사람에게 난관이 오고 힘든 일이 오고 모든 시련이 닥치잖아요. 근데 그 시련을 견디고 나면 그 사람의 그릇이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큰 사람이 될 자격이 있는지 실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근데 걔는 그 시험에서 탈락인 거지, 벌써. 걔는 큰 사람이 아니라 요만한 사람이 된 거야, 지금. 전만한 새끼. 저 요거 안 했어요. 전만한 새끼. 근데 그 사이즈가 커져야 될 거 아니에요. 핸드폰 보는 것도 못 억누르고 본인 엄마 말도 감정을 못 억누르고 그렇게 억울한 게 많고 피해망상에 쩔어 있는 애를 베이스가 안 되는데 어떻게 공부 성적을 만드냐고. 이거 학원에서도 우리가 노력해볼게요. 개소리 작작해 진짜. 원장님들도 양심 뒤진 거야 진짜. 그러면 벌써 향냄새가 여기까지 진동을 하잖아. 안 되는 거 안 된다고 과외하라고 얘기하세요. 돈 아무리 급해도. 그리고 어머님들 아버님들도 정신무장이에요. 엄마 아빠부터 정신머리를 바꾸셔야 돼. 선행은 안 돼 있어. 뭐 기본도 안 돼 있어. 그런데 의지는 있게 와야 된다고. 이제부터 공부해보려고요. 저 정신차려. 그거 말고 힘들어도 결과가 안 나올 것 같아도 닥치고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엊그저께 한 1년 만에 다시 돌아온 친구가 있어요. 사춘기 가가지고 한동안 공부를 안 했대. 근데 걔가 1년 전에 제 유튜브 보고 제가 그때 앞으로 1년 내내 나는 올리고 있을 거야 라는 얘기를 내가 했던 걸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선생님 진짜 1년 내내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나도 힘들어 뒤지는 것 같고 지금도 힘들다. 근데 나 니네들한테 뭔가 구체적으로 보여줘야 되잖아. 그렇게 악착같이 그냥 이악물고 하다 보면 언젠가는 네가 원하는 비슷한 뭔가가 돼 있겠지. 넌 잃을 게 없어. 너는 지금 가진 게 없잖아. 너 지금 바닥이라며. 많이 안 좋다며. 그렇게 악착같이 노력하다 보면 언젠간 네가 원하는 거 그 비슷한 뭔가라도 얻는 거지. 그럼 너한테는 그 고통만 견디면 되는 거야. 남들이 시키는 걸 어떻게든 다 하려고만 노력하면 되는 거라고. 그럼 너한테 분명히 뭔가가 남는 거야. 그리고 제일 먼저 핸드폰부터 끊으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학부모님들 고등학생이 되면 애가 문제가 있으면 엄마 아빠부터 마음을 강하게 먹고 아이도 정신머리를 강하게 먹고 다시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어차피 바닥이면 얻을 것만 있지 잃을 건 없습니다. 근데 계속 바닥이면 얻을 수도 없어져요. When I'm with you, time stands still. Every moment feels like a thrill. In your arms I find my place. When I'm with you, time stands still. Every moment feels like a thrill. In your arms I find my place. Together forever until the dawn.